안녕하세요. 지금 이분은 투쓰리 카고고요. 보시는 것처럼 적재함이 카고 이 날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 변경이 된 거죠. 이렇게 네, 완벽 구조 변경이 된 거고, 이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철롤, 코일을 실는 차량이에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궁금한 게, 이렇게 실으시는데 이거를 왜 하나밖에 안 걸어요? 이제는 네. 어딜 가나 이제 조절 그러니까 조절 결박이 의무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걸 롤 싣고 다니는 차 중에 이걸 하나만 걸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다. 예, 보시면 다 고리가 있어갖고 이게 양쪽으로 이게 X자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걸어야 얘가 이 움직이는 게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 걸고 요렇게 걸고. 맞죠. 예.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찢어야 되는데 어떤 분이 하나만 걸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불안한가. 나는 솔직히 이게 이 영상을 찍는 건요, 승용차 하시는 분들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거 승용차 하시는 분이 제 걸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면은 절대 철판 실는 차들, 그리고 평판 차들, 그러니까 철판이나 보시면은 고정이 안 돼 있는 적재함, 그러니까 짐 자체가 고정이 잘 안 되는 짐 자체가 있어요. 무게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즘 승용차들이,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좀 그런 사고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화물차 자체가 제동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실어도 브레이크 밟으면 칼같이 안 섰어요. 그래갖고 얼마 전에 제가 적재물 그 센서 때문에 국산차 영상 찍은 거 있어요. 긴급 제동해갖고 짐이 쏠려서 파손돼서 적재물 보험 처리됐다는 뭐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국산차는 삐삐삐가 없어요. 잘못 오류 나면 그냥 킥브레이크예요. 근데 그게 속도가 5에서 0으로 바로 준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차가 이제 했으면은 100%이 쇠사슬이 끊어지면서 앞으로 튕겨 나가는 거죠, 코일이. 그러니까 이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게, 지금 나온 차들은 거의 디스크예요, 제동력이. 그래서 제동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앞에서 장난치지 마세요. 혹시라도 불만이 있고 저 차가 그랬으면 창문을 열던가 경찰을 불러갖고 차를 옆으로 갓길로 세우고, 그러니까 불만이 있고 도로에서 싸워야 될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갓길로 유도하던가 졸음쉼터로 유도하던가 휴게소로 불러 들이대던가. 절대 차 앞에서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목숨만이 아니고 남의 목숨까지도 장난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용차 하시는 분들, 뭐 그냥 진짜 열받는다고 앞에서 급브레이크 잡고 막 이렇게 보복 운전하신다고 막 하시던가, 아니면은 진짜 빠지는 날개에서 잘못 빠지면은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서, 다음에서 내려서 유턴해서 오면 되는 건데, 꼭 거기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1차선에서 4차선까지 긋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확 긋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깜빡이로 무적으로 켜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요한 건 있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남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물차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이거를 결박을 좀 제대로, 이게 좀 시간이 좀 바쁘시더라도 좀 이거는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벨트 안 매시는 분도 아직도 계셔요, 화물차 하시면서. 진짜 계셔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안전벨트는 꼭 하세요라고. 왜 그러냐면은 안전벨트를 저는, 이게 저도 20살 갔다 와서 군대 전역하기 전까지만 해도 벨트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전역하고 나서 한번 매볼까 하고 이제 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버릇이 되니까는 안 매면 불안해요. 안 매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간 내서 이거를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수용차 갖고 또 앞에서 급브레이크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돌 맞았다고 앞에서 저 앞에서 갑자기 급정 가신 분도 계세요. 덤프차 할 때 도로상에서 저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저 앞으로 가시라고, 앞에 가서 얘기하자고, 위험하니까, 당신들 위험하니까 저 앞에 가서 얘기하시라고. 저 안 도망가니까 솔직히 화물차가 까불어봐야 90km에 솔직하게 도망 못 가요. 까불어봐야 90km입니다. 그냥 앞에 가서 기다려서 손짓하던가 뭐 경찰 불러서 하던가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신고하면 경찰 요즘 잘 날라다니잖아요. 싹 와서 이제 칸보이에서 이쪽으로 오세요 해서, 이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얘기 뭐 요즘 불박도 있고 하니까는 서로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신동엽 그 개그맨이 그랬잖아요. 화를 왜 내냐고. 맞아요. 네, 화를 왜 내냐고. 할 일이 없죠. 네, 화내봐야 자기만 손해라고.
화내서 좋아지는 화를 내서 상황이 좋아지면 화를 내라 이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든 간에 화를 내서 좋아질 그건 없습니다. 그게 해결될 수 지금 이거 신차죠. 나온 지 얼마 됐죠? 이제 1년 좀 넘었어요. 지금 사장님이 1년 동안 제 거를 계속 쓰고 계신 거죠. 새 차 나와서. 네. 하고 계속. 주고하고 나서 써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처음에 출고하고 처음에는 순정으로 계속 타다가 첫 오일 교환 때부터 이제 사인게 했는데 사실 그 전에는 이 차에 적응을 한다고 잘 몰랐었어요. 네. 뭐가 좋은지 네. 나쁜지. 근데 적응하고 이제 첫 오일 교환을 하고 나니까 저는 사실 크게 모르겠는데 네. 주위에서 그래요. 주위에서 차 소리가 왜 이렇게 조용하냐. 단단하냐? 네. 예. 어디에서 뭐 스카니아 센터에서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 영상 댓글 보시면은 제가 댓글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댓글을 조작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좋다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거 문제 있는 그걸 꼭 아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댓글 안 지워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답변을 댓글을 안 드는 이유는요. 그분이 주장하는 대로 생각을 한번 소비자들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생각하시고 그분이 주장한 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주장한 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사장님도 거기에 맞춰서 와서 하신 거고 네. 결론은 이에요. 뒷뷰. 네, 결론은 이에요. 그러니까 순정에서 그 오일이 좋고 걔네들이 건장한 오일이 좋고 하면 얘네가 트러블이 없어야 되죠. 센터에 차가 미어 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은 대도 미열이에요. 그냥 뜨뜻해요. 예. 근데 다른 차는요. 휴게소 가서 옆에 한번 지나가 보세요. 어떻게 되나? 어떤 차는 뒤져요? 저랑 네. 같은 모델이던데 어떤 차는 여기가 약간 울었어요. 녹아서. 예. 예. 판이. 이게 플라스틱이거든요. 이게 녹아요. 열에 의해서. 그런 네. 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게 열 네, 맞습니다.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그분이 주장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순정 오일 좋다고 생각하시고 뭐 일반 오일 그대로 가시라 이거예요. 기계는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게 몇 년 뒤에 보자 이거예요. 몇 년 뒤에. 그래도 사항을 보자 이거죠. 뭐 이거 장치 다신 분들도 이걸 보시고 나중에 끝까지 이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장치를 달고 무슨 장치를 달고 뭔 장치를 다는 건 있지 않습니까? 차를 오래 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어떻게 오래 이거를 뭐 말로 싸우고 자료로 싸우고 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보세요. 제 말은 그거죠. 그냥 보세요예요. 그냥 보시면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되지 뭐 그걸 힘들게 입으로 싸우고 그래요.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엔진 사운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엔진 사운드가. 근데 되게 네. 그렇다 하시는 분들이 네.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그분들 중에 예. 경험 안 해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반 이상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국 네. 이런 오일을 써보시고 그렇죠. 경험을 해보시고 그래도 거기에 대한 이제 댓글을 다시거나 의견을 주시는 분 저희도 참고를 하고 그쵸. 하는데 자기는 경험을 해보진 않았으면서 그냥 여기저기서 이제 주어들은 내용을 갖다가 이제 종합해서 자기 의견으로 만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뭐 제 차 이야기도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솔직하게 그게 70만 넘겨갖고 현대차가 콤프가 나간 게 카본 때문에 나간 게 아니고 베어링이 썩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되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베어링이 깨지는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뜯어서 확인해 보니까 조립할 때 콤프 볼트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조립 불량이더라고요. 그걸 70만까지 제가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립 불량으로 해가지고 와보코 건데도 이게 조립품으로 오거든요. 그게 파츠별로. 근데 그걸 했는데도 물건 하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베어링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콤프에 카본이 껴서 교환을 한 게 아니고 근데 그거 갖고도 차를 팔고 콤프가 장사장차도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팩트가 아닌 게 확인을 안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는 그런 거고
그게 좀 알아보시면은 재밌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일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 정말 소리예요. 맞아요. 소리에서 달라. 소리가 변속되는 충격 그리고 부드러움 이게 오일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오일은 그게 안 되니까 가격의 성능이 나오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15년, 20년 뒤에도 보자 이거예요. 그런 제품을 달고 그렇게 해서 오래 타시면은 제가 아무 말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네. 판결하기가 어렵죠. 어렵죠. 네. 네. 근데 50만 넘어가고 60만 넘어가고 그때부터 이제 진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70만 넘은 분들, 100만 널이 넘으신 분들도 저하고 계속 거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하시는 얘기는 그냥 한결같다예요. 한결같다. 변하지 않는다. 엔진 소리가.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변하지 그게 팩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엔진 소리. 네. 예, 그게 팩트인 거예요. 그게 진짜 오일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보고 진짜 이게 하나만 걸려 있으니까. 지금은 예, 이제 지금은 하나만 걸려 있으니까. 잘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겁나 갖고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 제가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이거를 이 체인브레이크를 이거를 겁나 세게 조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근데 여쭤보니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주행 중에 보시면은 이게 덜렁덜렁 거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 위험한 거 아닌가 일반 시민들이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나무 때문에 이게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기아도 백래시라는 게 있거든요. 기아 이빨이 꽉 물려 있으면 안 돼요. 얘도 똑같은 거예요. 짐도. 얘도 꽉 물려 있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유격이 있어야 이게 딱 그 장력이 있어도 땡기고 놓고 해서 안 터지는 거지. 오히려 짱짱하게 땡겨 놓으면 터져요. 오히려 유격이 없어서. 네. 그래서 이거 혹시라도 보고 저분 체인 들조였다고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두 개를 걸기 때문에 이제 정말 안전하고 앞에서 브레이크만 급제동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이런 차 앞에서 급제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죽습니다, 진짜. 서로 죽습니다, 서로. 진짜 개피보입니다, 개피바. 여하튼 요 지금 결론은 그거죠. 팩트는 소리가 이야기하는 거고, 네. 소리가 엔진 소리가 나중에 변하지 않는 엔진 소리가 정말 듣기 좋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엔진 오일의 교환 주기라는 거는 사람에 따라 틀린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부분은 10만 원 넘겨도 돼요. 자, 이게 지금 몇 톤짜리죠? 27톤. 25에서 27톤을 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게 27톤을 싣는 차하고 똑같은 키로수를 가는데 10톤 싣는 차하고 어떨 것 같아요? 10톤 싣는 차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죠. 10톤 싣는 차가 짱이죠. 갑이죠. 당연히 부하가 안 걸리죠. 예.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정오일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왜 지금 뜯으면서 영상을 찍냐면은 날짜를 써놨어요. 저는 이렇게. 네. 그래서 사장님은 6만이면 좀 많이 타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이 차가 장거리 하시는 차고 그렇기 때문에 6만을 봐드리는 거고 센터에서 얘기하는 10만이라는 그 다른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10만이라는 자체를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사장님 보셔야지. 어때요? 깨끗하죠. 아우, 깨끗하죠. 네. 보이시죠? 보이시죠? 거품 하나 없죠? 자, 보세요. 깨끗하죠? 그러니까, 야코오일도 약간의 카본은 올라올 수 있어요. 야코오일도. 올라올 수 있어요. 왜? 오일이 죽었을 때. 오버됐을 때. 키로수를 오버하면 나와요. 네. 어떤 오일이든 간에. 그러면 순정 오일은 조금만 타도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게 카본 끼는 게 소음계도 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과열되는 이유고.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거 보시면 돼요. 편안하게. 이런 거 보시고 교환 주기 딱, 이거, 괜찮다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키로수 얘기하는 걸 좀 솔직히 저는 반대예요. 그건 탈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만이라는 거는 저는 이거 우스갯소리로 있잖아요. 일로 와보세요. 내가 우스갯소리로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읽는 게 아니고 사장님이 읽어봐. 사장님이 요거 이벤코죠. 네.
여기 볼보코 VDS 다 써있죠. 네. 4하고 5 다 써있죠. 네. 이게 스펙이에요. 만도 있고. 예, 여기 보면 이벤코 써있죠. 네. 엔진 써있죠. 뒤에 뭐라고 써요? 맥심. 키로수 15만? 예, 15만 킬로. 예. 롱라이프예요, 얘도.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벤코 엔진한테 15만 원 얘기할까요? 예?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똑같이 6만 원 봅니다. 얘 몇 리터 들어가죠, 엔진 오일이? 엔진 오일이 42리터 들어가요. 42리터. 이놈이 이벤코 엔진 570이 몇 리터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28리터 들어가요. 그러면 사장님 같으면은 28리터 넣고 내가 15만 타라고 얘기하겠어요? 10만 타라고 얘기하겠어요? 아, 570이 예, 예, 28리터. 그냥 내가 얘기하잖아. 저 새끼들은 저거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다고 저거 차 가격도 그이지만 정비성이 너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아, 570이요? 예. 그러니까 어이없죠. 어이없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벤코 나는 이벤코 좋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든다고. 정비성도 너무 좋아요. 아니, 저는 솔직하게 그냥 이 영상 갖고도 또 뒤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그냥 뭐 의견은 뭐 다 소비자들이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뭐 새 차니까 당연히 안 나오지 않냐. 예. 한번 보세요. 새 차들도 다 보세요. 나중에 열어서요. 이거 열 때 정비사들 열 때 살짝 옆에 가서 보세요. 이걸 뺀 거랑 이렇게 이거를 살짝 열었을 때 요 안을 보세요. 요 안을 보셔야 돼요. 요 안을. 그래야지 정확하게 나와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야 돼요. 예. 여기 검은 것 좀 나와요. 얘도 보시는 것처럼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 나온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에 비하면 나온 것도 아니죠. 다른 차들에 비하면.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제 작업이 거의 끝나가요. 이제 컴퓨터로 세팅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차도 지금 작업하면서 발견된 게 지금 이런 거예요. 여기 고정되어 있는 볼트가 풀려 있어요. 서브 프레임하고 본 프레임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부위가 보시면은 풀려 있어요. 제 손으로 돌아가죠. 보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서브 프레임부터 쭉 뒤에까지 여기까지 풀려 있어요. 양쪽 다. 그러니까 예방 정비가 중요한 게 이게 신차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아시겠어요? 제 말은 운전자가 이걸 발견할 수가 있냐고요. 일단은 정비사도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발견을 못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풀려다니고 나면은 나중에 AS 끝나고 나면 누구 탓이에요? 차수 탓.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기본 정비, 예방 정비의 기초가 되는 거는 지금 이렇게 풀려 있는데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빨리 발견하고 말씀을 드려갖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꼭 좋은 오일만 있어서 저한테 오시는 게 아니고 이런 예방 정비를 할 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솔직하게 제가 이거 한 지가 한 8년 정도 영상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하나쯤은 잔유 제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이 정도면 누군가 좀 따라해 줬으면 좋겠어요. 잔유 제거하는 거를 아무도 따라하지를 않아요. 독점입니다. 진짜 독점이에요.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잔유 제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에어 꽂고 좀 잔유 좀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믿음 가시죠. 하고 나니까.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이 많이 뺏겨요.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시간이. 그거 좀 일단은 요거 때문에 멀리서 오시는 거예요. 저한테. 예. 일단은 발견되니까 마음 편하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잔유 제거를 하고 핸드폰 좀 잡아주세요. 핸드폰 이게 오일 꽂히는 데가 오일팬에 꽂히는 데가 보면은 플라스틱 원터치가 돼 있어요. 스카니아가 거기가 잘 빠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뺄 때 네. 너무 세게 이게 뺄 때 딱 걸린다 그러면 세게 팍 당겨버리면은 저 끝에서 나오면서 우리가 원터치를 빼갖고 저기 빠져버려요. 그래서 오일을 찍었는데 안 찍히면 저기 빠진 거예요. 허공에 찍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죠. 지금 네. 이게 지금 찍는 거예요.
이 검은 거는 원래 그런 거죠. 아, 이게 그 전에 있던 거예요, 이게. 어. 약간 검수름하게 나오는 게. 그래서 이거 넣을 때도 잘 넣으셔야 돼요. 이거를 넣을 때도 잘 비벼서 넣어야지 이게 제대로 끝까지 들어가지, 끝까지 안 들어가면 오일이 반밖에 안 찍히는 거예요. 조금밖에 위에 찍히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오일이 지금 여기 찍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잔유 제거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요. 아. 그래서 그냥 최대한 그냥 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해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일 색상을 봐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여기 뿌려놓은 것도 제가 체인 루브 이제 오프로드하고 온로드하고 이제 같이 뿌려드리는 건데 네. 이거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 써여 있어요. 체인 루브가 얘가 오프로드, 네. 얘가 온로드. 네. 그럼 얘가 이제 침투성이 좋아요. 보시면 이게 침투가 되죠. 뽀글뽀글하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겉을 감싸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흙이나 이런 거에 방지를 해줘요. 아, 이물질. 예, 그러니까 여기 핸들 샤프트, 여기 조인트도 이렇게 좀 뿌려주시면은 샤프트 안에도 확실하게 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약을 좀 팔라고. 네, 그리고 이거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여름에 대해서 봄에 대해서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 벌레죠. 네. 벌레 반장하겠죠. 네. 어우. 지금 엄청나죠. 네. 아까 제가 약을 좀 털어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 이건 제가 저번에 옛날 영상에서 찍어드린 거예요. 버그하고 코팅이에요. 이게 네. 이제 유리막 코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네. 얘는 간단해요. 이거를 이 상태에서 올라가신 다음에 뿌리시면 돼요. 이렇게. 아. 이거 닦여도 솔직하게 안 닦여요. 저희가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근데 운전하는데 되게 시야가 방해되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다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닦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좀 키가 좀 엄청 작아요. 네. 이렇게 닦여요. 와. 이렇게 잘 닦이죠. 와. 싹 닦이죠. 고압수 안 뿌려도 되겠네. 이렇게 닦으시면 돼요. 제가 키가 작아서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닦으시면은 이 차이 확 나죠. 네. 잘 닦이죠. 네. 네, 이렇게 닦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